워크샵 신청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제가 날짜를 공지를 드렸을 거예요. 거의 한 지금 2주간 신청 기간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공지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고르신 만큼 이 패턴은 좀 굉장히 기초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7부 소매로 되어 있는데 뭐 소매 기장이야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조정 가능하시고, 워크샵에서는 요번에 이렇게 쉬운 패턴이 걸리는 적이 잘 없어요. 저는 특히나 투표로 했을 때는 약간 그렇게 이제 좀 쉬운 패턴이 걸릴 확률도 좀 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제 고집을 부려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런 기법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초급자는 제외되는 그런 워크샵들이 꽤나 오랫동안 진행됐어요. 뭐 쇼울도 그렇고 약간 초급자는 배제되는 그런 워크샵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요번에 FFS 같은 경우에는 초급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상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뭐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이렇게 난이도가 초급자 수준의 워크샵이 진행되는 만큼 꼼꼼하게 조금 초급자가 기초적인 부분에서 좀 어렵다고 느낄 만한 사이즈 가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러플의 위치 어떻게 만약에 내가 옮기고 싶다 어디가 좋을지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데 팁이라든지, 우리 나이 때 워크샵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의상이 살짝 너무 귀염귀염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러플을 위치를 바꿔 달고 싶거나 러플을 옮기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팁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나이 때는 팔뚝에 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뚝에 살이 많은 경우에 사이즈대로 이제 패턴대로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조금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팔이 꽉 낀다든지. 물론 이제 짧은 소매로 요크탑 이렇게 이거 탑다운으로 보이는데 제가 패턴을 자세히 둘러보질 않아가지고 아직. 록모 뒤에 보시는 록모 워크샵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돌입해 있어요. 저 워크샵이 끝나는 대로 이제 새로운 워크샵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요번 워크샵은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요번에는 러플이 그렇게 많은 거 보니까 올해는 러플이 유행할 건가 봐요. 그죠? 이 안에도 러플이 굉장히 많아요. 야, 레오노라 패턴 보니까 눈 돌아가는데? 장난 아닌데? 이걸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패턴을 먼저 보셨군요. 난 이런 눈 돌아가는 패턴 싫어 이러면서 보셨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굉장히 아티스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코스가 장난이 아니었구나. 클라우드볼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제 생각엔 코스가 장난이 아니라 저는 패턴을 먼저 보질 않기 때문에 코스가 장난이 아니라서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신 거야? 맞죠?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게요. 지금 우리가 고른 에퍼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쉬웠구나. 이렇게 쉬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셨구나. 여기 보시면은 차트, 요번에는 이제 차트, 레이스 차트 읽는 법 요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면 대부분 이거 그냥 건너뛰죠. 우리가 워크샵에서 대부분 중급 이상 하시는 분들만 한동안 워크샵 했기 때문에 차트 읽는 법 이런 거 막 다 건너뛰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초급 수준이니까 초급에 맞게 잔잔히 꼼꼼히 들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제가 아까 실 보여드린다고 가서 또 딴짓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내용을 한번 살짝 보려고요. 쇼트로가 들어가네요. 초급이신 분들 들어오시면은 쇼트로를 조금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법의 쇼트로. 사실 쇼트로 하는 방법, 여긴 지금 젊은 쇼트로를 쓰고 있는데 한 7, 8가지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한 2, 3가지 되죠. 나머지 글쎄요, 시간이 될까요? 나머지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잘 안 써요. 저도 다 쓰지 않아요. 저도 딱 2가지만 주로 많이 쓰고 나머지는 잘 안 쓰는데, 쓰다 보면은 기법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기법을 자주 쓰게 돼 있습니다. 이 패턴이 저는 탑다운이라고 생각했는데
bottom-up이네요. Then join to continue working the yoke in the round. 오, 요 패턴은 거꾸로 가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재밌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거꾸로 가는 패턴은 안 해봤잖아요. 거꾸로 가는, 근데 똑같아요. 이제 탑다운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했다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로 반대로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차이점이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소매 부분을 남겨놓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보통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크 라운드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올라갈 때 소매를 따로 떠놓고 같이 이어서 붙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살짝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이거 붙이면서 올라갈 때, 근데 이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소매 같은 경우에 소매를 아예 이어놓고 동그라미를 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둥근 소매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소매가 펼쳐진 상태에서 붙이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둘 다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안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팔뚝의 너비가 본인이 선택한 사이즈와 다를 경우 있죠. 이제 여태까지 워크샵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실 소매 통을 교정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니트웨어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소매통을 코가 좀 늘어난다고 해도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만, 이 차이가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엄청날 경우, 예를 들어서 몸은 왜소한데 팔뚝살이 좀 많다 이런 경우, 물론 이제 사람의 몸이 비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조금 더 미리, 왜냐하면 이제 입어보고 알아챌 땐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어쩔 건데 다 풀어야지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요 폼폼 코틀리 24T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실크 모헤어를 많이 쓰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클라우드 보우 같이 이제 좀 많이 비치는 스타일 뭐 이런 거, 나는 똑같은 디자인은 좋은데 비치는 스타일이 싫다 하실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요 실크 클라우드를 두 개로 합사해서 쓰시는 경우예요. 그러면 레이스 웨이트가 두 개가 합사되면 핑거링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같은 패턴을 보고 합사를 해서 굵게 해서 내가 비치지 않게 살짝 실루엣만 드러난, 지금 여기는 훤히 보이잖아. 아니, 내장까지 훤히 보이잖아. 그렇게 말고 살짝 실루엣만 드러날 정도의 합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사해서 쓰시면은 핑거링 웨이트로 하시면은 패턴의 사이즈를 이제 게이지를 측정한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하셔야겠죠. 사이즈를 조절하셔가지고 뜨시면 똑같은 옷이지만,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옷이지만 안에가 비쳐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보니까 클라우드보우가 코스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코스가 확 줄어드는 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크 클라우드가 아니라면은 트위드 실크 클라우드도 관절기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사실 화면상으로는 실크 클라우드와 트위드 실크 클라우드의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크 클라우드나 트위드 실크 클라우드나 별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보시면은 둘 다 실크 모헤어 같은 느낌의, 근데 이제 요 두 가지의 차이는 심지에 있어요. 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느낌을, 선호하시는 느낌을 따라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실크 클라우드고요. 요게 트위드 실크 클라우드예요. 네, 둘 다 기모감이 있는 실크 모헤어, 같은 레이스 굵기인데 트위드 실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심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성분을 보시면 여기 65% 실크, 35% 키드 모헤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0% 키드 모헤어, 40% 실크, 이렇게 성분 대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60% 키드 모헤어, 요게 이제 기모감이 조금 더 많고, 요거는 35% 키드 모헤어, 기모감이 살짝 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심지 같은 경우에 요거는 약간 더 고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힘이 있어요. 요게 약간 더 힘이 있고, 그래서 살짝 더 무게감이, 물론 거의 비슷하겠지만 같은 어떤 스와치를 떴을 때 요게 무게감이 살짝 더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워크숍에서 에퍼베센트 둘 다 사용은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너플너플한 느낌을 위해서는 최대한 가벼운 걸 사용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제 트윗 실크 클라우드를 쓰실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약간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크 클라우드는 유리알 같은 느낌이라면 트윗 실크 클라우드는 약간 스테인 글라스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불투명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심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각이 조금 더 이렇게 살아있는 러플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나풀나풀하는 느낌이라면 제가 볼 때는 원작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각이 조금 살아있는 러플이라면 트위드 실크 모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살짝의 무게감이 차이가 있지만 워낙에 비슷한 무게이기 때문에 이게 살짝 더 무거워요, 트위드 실크 클라우드가. 그렇지만은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러플이 짧잖아요. 길면은 큰 차이겠지만 짧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실크 모어를 두 개를 합사를 했을 때 똑같은 의상이라도 덜 비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덜 비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궁금하시죠? 다른 브랜드의 실입니다만 느낌은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실크의 종류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만지는 터치감은 다를 수 있지만 비치는 정도는 제가 참고하실 만한 걸 보여드릴게요. 실크 클라우드 두 개의 경우, 여러분, 실크 클라우드 두 개가 합사될 경우 요게 한 개당 타래당 330야드, 미터가 여러분들 더 익숙하시죠? 300m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사되면은 300m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합사하면 길이를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합사해도 굵기가 달라지는 거지 길이는 같죠? 300m예요, 이렇게. 그죠? 두 개가 합사됐을 때.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트 안에 보시면 모헤어 엄브레 투 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타래가 합사되어서 핸드다이드 된 그런 종류입니다. 요 차이는 실크의 종류가 달라요. 실크도 종류에 따라서는 약간 거친 느낌이 나는 실크도 있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옷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100% 실크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을 쓰면 아무래도 떨어지는 느낌이 다르고 터치감이 다르기 때문에, 아트한 경우에는 실크 자체로 실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실크는 다 최상급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은 모헤어 엄브레 투 플라이 같은 경우에 이런 일반적인 실크 클라우드를 두 겹을 이미 합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야디지를 보시면 620야드예요. 620야드. 요거는 한 타래가 330야드. 요거는 620야드. 그래서 합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미 핸드다이 된 이런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뜨실 수 있는 거죠. 이제 비치는 정도는 보시면 이게 지금 모헤어 엄브라이 투 플라이로 만든 조직감이에요. 이게 레이스 스티치이기 때문에 구멍이 조금 더 큰 편인데도 보시면은 실루엣이 살짝 드러나는 정도라서 뭐 굳이 안에 뭔가를 입고 입어야지 될 정도의 비침이 아니에요. 아까 클라우드 보우 같은 거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안이 훤히 들어오다 보이진 않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실루엣에 거의 보이지 않죠? 안에 손 거의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비치는 거 싫은데 이 디자인 자체는 마음에 든다 하시면 재료를 바꾸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재료를 바꾸시면은 같은 디자인인데 그런 느낌으로 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키드 모헤어 같은 걸 많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키드 모헤어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굵기로 합사에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키드 모헤어 같은 경우에는 장모고 굉장히 이 털이 길게 이렇게 북실북실한 느낌으로 기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얇은데 기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실 만한 그런 실인데 반해서 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기모감 보는 느낌은 참 좋은데 입기에는 이 장모가 나는 좀 싫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써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키드 모헤어 같은 게 싫은데 나는 그런 기모감의 느낌, 북실북실한 그런 느낌 자체는 좋다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완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브러쉬드 알파카예요. 브러쉬드 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드는 방식이 이제 알파카인데 여러분 알파카 털을 이렇게 카딩을 많이 해서, 카딩이라는 걸 이렇게 빗질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북슬북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실로 만드는 건데 요거 이렇게 지금 요거는 칭파이버의 멜티드 술이에요. 65% 베이비 수리 알파카, 25% 메리노, 슈퍼워시 메리노, 10% 실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힘들다. 저 정말 요새 눈이 너무 나이 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진짜 안 보여. 요새 너무 안 보여.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통 브러쉬드 알파카, 여기 지금 수리 알파카를 썼지만 보통은 이런 실 종류를 브러쉬드 알파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알파카 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브러쉬드 알파카 같은 경우에는 이 털 자체가 이렇게 북슬북슬 뭉쳐 있어. 이렇게 막 뭉쳐 있는데 요게 심지에다 이렇게 실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은 이제 알파카 자체가 장모지만 이렇게 키드 모헤어처럼 가느다란 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털이 뭉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시부시한 털들이 마치 푸들이나 강아지 이렇게 털 부시부시한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털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야. 뭉쳐져 있는 자체가 실이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로 옷을 만들었잖아요. 안에 무늬 이렇게 넣은. 그래서 굵기 자체는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DK 정도로 아마 라벨에는 표시가 나와 있겠지만 이거는 실이 이렇게 북실북실하게 뭉쳐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늘 사이즈를 무언가를 쓰시는가에 따라서 옷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숄에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게이지의 차이가 굉장히 잘 극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이에요. 그냥 굵은데 공기층이 있어서 굵은 거기 때문에 바늘을 작은 걸 쓰시면 촘촘한 데를 커버하고 큰 걸 쓰시면 큰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의상을 만드시면은 빠른 작업이 가능하면서도 기모감을 표현할 수 있고 대신 털날림은 키드 모헤어보다는 조금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뭉쳐진 상태로 있는 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털이 막 날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모감은 확실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브러쉬드 알파카라고 해서 기모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모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하셔야 되는, 이 모든 종류를 다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늘하늘한 이 긴 털이 막 코끝을 간지럽히는 듯한 이런 느낌 싫다 하시면은 그래도 브러쉬드 알파카가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종류긴 합니다. 대신 요거는 이런 키드 모양처럼 얇지 않기 때문에 안에가 실루엣이 막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옷을 하려면 굉장히 스티치의 개수를 적은 개수로 큰 바늘을 사용해서 옷을 제작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이 패턴에 나오는 요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보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하시면은 게이지 오차를 커버할 수 있는 스워치를 계산하셔서 사이즈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굵기로 여기에 게이지 커버는 안 된다고 봅니다. 패턴에. 왜냐하면은 이제 굵기 자체가 오차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다시 하시는 이 패턴을 원하신다면, 여기 나오는 패턴들을 원하신다면 아마 그렇겠지만 간단한 것들은 코스를 줄여서 패턴 작업이 가능하고 좀 더 빠르게 가능하고 이렇게 부한 느낌이지만 송송송 하는 그런 기모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의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키드 모헤어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키드 모헤어의 제가 볼 때는 이런 하늘하늘한 느낌이 키드 모헤어의 장점이라고 보지만 이게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 많이 대처하는 실을 찾겠다 하시면은 브러쉬드 알파카. 브러쉬드 알파카도 종류가 많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칭파이버의 이런 종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심지를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 이런 브러쉬드 알파카는 그냥 그 자체로만 실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항상 심지에 꼬아줘야 됩니다. 네, 이런 브러쉬드 이런 털이 막 날리는 부실부실한 종류들은 심지에다 감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 부슬부슬한 자체가 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지를 어떤 걸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느낌, 막
뽀글뽀글한 느낌도 만들 수 있고, 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런 실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뽀글뽀글한 느낌도 나올 수 있고, 심지를 약간 신축성 있는 폴리 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뽀글뽀글한 게 폴리 재질로 이렇게 신축성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스판 같은 느낌의 뽀글이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실들도 있습니다. 실 중에는 똑같은 기모감이 있는 의상을 만들면서도 재료를 많이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이런 것들은 선택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워크샵에서 이번에 시작할 에퍼베센트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이 아니기 때문에 탑다운만 뜨셨던 분들에게도 아마 좋은 워크샵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거 반대의 개념인데, 그죠? 위로 뜨는 거 아래 뜨는 거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탑다운이 더 쉽다는 고정관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요 순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고, 사실은 여러분 똑같이 라운드로 다 뜨는 거라도 정석대로 하자면은 제가 특히 알고 있는 그 디자이너 분들 중에 이걸 굉장히 깐깐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이 탑다운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하던 기법이 아니에요. 한 100년 남짓 됐을까? 탑다운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니팅에서. 왜냐하면은 이 스티치의 방향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마무리에서 그 끝나는 그 코의 방향이, 그러니까 예쁘지 않다. 그 누가 보나? 근데 이제 어쨌든 아주 깐깐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뭐랄까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죠. 옛것을 중시하는 분들인가?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는 그 차이를 잘 못 느꼈어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옷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옷의 그 예쁨의 끝을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요즘에 저의 생각도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약간 정석이 더 예쁘다는 거를 저도 실감합니다. 이게 코의 방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의상이 예쁘다는 거를 언젠가부터 저도 실감하고 있어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실감을 한 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차이를 몸소 알 수 있는 거야. 눈으로도. 왜냐면은 얘기하지 않으면은 디자이너도 사실 구분이 힘든 부분이지만 이 뜨는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모든 종류의 코가 훨씬 예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정할 순 없어요. 현대에 들어서 뜨개질이 어떤 꼭 해야 되는 종류가 아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접 옷을 만들어 입는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취미 활동이고 럭셔리 여가기 때문에 럭셔리 여가 활동이기 때문에 만드는 모든 것이 그냥 자기가 즐기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서 입는다고 더 싼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게 모든 이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면 알지만 만들어서 더 싼 경우가 없어요. 만들면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취미 활동을 위해서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그런 의상들, 그러니까 탑다운이 쉬워서 배웠던 초보분들이 계시다면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인데 밑에서 뜨는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사이즈를 잘 가늠하기 어렵다? 입어볼 수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단점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애시당초 게이지 자체를 못 내시는 분들한테 해당사항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탑다운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게 쉽다고 설명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입어봐, 입어보고 안 맞으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잘 알면 조금 더 완성도 있고 코의 방향도 예쁘면서 사이즈도 잘 맞게 할 수 있고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게 아니라 그게 정석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저는 이게 탑다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패턴이 있었다면 이거 얼마든지 반대로도 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도저히 사이즈 가늠이 안 돼서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게 힘들어라고 하면 반으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워크샵에서는 이런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드리면서, 전 지금 패턴을 봐서 버텀업이라는 걸 봤는데 좋네요. 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아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보분들 커들포드 워크샵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저한테 뭐 워크샵에 어느 정도 레벨이 참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대답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게, 저는 뜨개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보들이 느끼는 뭘 궁금해할까?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를 잘 몰라요.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느낌적으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 라는 느낌은 기억하지만 어떤 걸 몰랐더라? 그때는 분명히 저도 이거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어려운 건가? 잘 몰라요. 어떤 게 어려운 걸까? 잘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튜토리얼을 올린다기보다는 질문을 보고 이 점이 부족하구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저한테 영문 패턴을 몰라도 참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했어요. 그럴 수 있나? 근데 이제 민용님께서 예전에 리뷰를 남겨주신 걸 봤어요. 민용님이 워크샵에 종종 참여하곤 하셨는데, 민용님 말씀으로는 영문 패턴을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워크샵 참여 가능하다. 근데 민용님은 초급자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용님의 말씀이 리뷰어로서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있는 워크샵을 참여하셨어도 영문 패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여해도 따라가기가 가능한가를 민용님이 얘기를 하실 때 한두 번 정도 참여를 해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 말씀으로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들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번 참여하면은 오늘도 제가 그 코멘트를 봤는데 워크샵에 늪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종종 봅니다. 커들포드 워크샵에 한번 들어오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이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잘 모르지만, 첫째로 제가 워크샵에서 영문 패턴을 해석해드리 이 기호는 뭐고 이 기호는 뭐고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이런 수업이나 워크샵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워크샵에 참여할 때 이런 부분의 걱정에 대해서 아마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궁극적인 목적은 패턴을 볼 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없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게 제 궁극적인 목표예요. 첫 번째로 제가 수업을 예전에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패턴을 보시는 분들이 이 영문 패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말이나 어떤 패턴이든지 만약에 차트가 있었다든지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실 그걸 보고 얼마든지 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다르지만 뜨개라는 거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손모양만 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문 패턴에 보면은 이 약어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전 세계에서 공용어로 쓰는 약어들이 대부분 많지만, 새로운 어떤 스티치를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약어는 디자이너가 직접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설명을 보고 그 설명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약어를 외운다고 해서 더 잘 뜰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저도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거를 외우질 않아요. 외우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운다는 거는
이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외워서 하는 거,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외워서 벼락치기로 성적을 잠깐 잘 맞을 순 있지만 내 지식의 깊이가 외운 것만으로는 극복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깊이 있게 지식을 알고 싶은 사람은 외워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요걸 외운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약어 자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상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 패턴을 가지고 내가 똑같이도 뜰 수 있고 다르게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부분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기법을 쓸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해석을 하지 않는 큰 이유는 이제 그 줄기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떤 한국말로 물론 그렇지만 word by word로 여기 나오는 패턴에서 K1이면 이게 K가 뭐지? 겉뜨기 겉뜨기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봐도 알잖아. 겉뜨기 있는 손 모양만 봐도 알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수업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패턴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패턴을 그대로 해라. 이런 패턴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잘 하게 되시면 패턴을 가지고 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진을 보고 패턴을 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를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는데 왜 디자인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패턴을 사는가, 사람들이. 자, 첫 번째로 패턴을 사는 이유는 쉽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예쁜 디자인을 봤어요. 나 그런 느낌을 원해. 예를 들면 에프베센트 같은 이런 거를 봤어요. 나 이 느낌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삽니다. 왜냐? 이 패턴을 사면 여기에 이 스티치가 어떻게 떴는지도 알 수 있고 대충의 게이지에 얘네들이래 디자이너가 사용한 원작의 실을 바탕으로 게이지도 알 수 있고 칼큘레이션이 이미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형하고 싶을 때 쉽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하고 싶어. 예를 들면 나는 여기에 이렇게 레이스가 막 있는 거 싫은데 팔에는 한 줄만 똑같은 레이스 무늬를 놓고 밑에 살짝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여기 보면 이 스티치 패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넣고 싶은데 넣을 때 여기 각각의 스키마틱에 보시면 치수와 너비가 다 계산이 돼 있잖아요. 내가 게이지를 계산한 내 실에 가지고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내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디자인을 해서 하면은 이거 일일이 테스트해보고 일일이 재서 일일이 만들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쉽게 딱딱딱 변형하기 전가. 그래서 패턴을 구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 그래서 패턴을 구입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 이 사진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만들 거야. 똑같이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나는 다 마음에 들었는데 요 러플이 여기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난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 러플 모양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러플 대신에 나는 이거를 플리에트로 만들고 싶어. 그럼 플리에트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도안이라는 가이드는 마치 지도와 같은 거예요. 지도가 있으면 길 찾기 좋잖아요. 그렇지만 길이 하나만 있나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같은 곳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톨게이트를 지나야 돼. 그 돈을 내고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나는 조금 경치도 보고 싶고 톨게이트에 돈 내는 것도 싫어. 이러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길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지도가 있으면 선택하기 좋죠. 내가 이 길로 갈까? 내가 이 길로 갈까? 일로 가면 빠르나? 일로 가면 빠르나? 이걸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패턴집은 여러분들이 잡지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똑같이 하고도 쉽겠지만 가이드를 가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소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이유가 이 여기에 나오는 기법들을 다양한 걸 체험해보고 싶기 위한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떤 거를 딱 봤는데 보기만 해도 아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알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봤는데 저건 어떻게 한 거지? 머리가 뒤엉갈 때 있어요. 그러면 그 패턴을 사는 겁니다. 에? 저건 어떻게 한 거지? 그걸 보기 위해서. 세월이 지나서 터득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노하우를 알고 싶잖아요. 그게 패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집을 사는 겁니다. 잘 뜨는 사람도 패턴집을 사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새로운 걸 봤으면 째려봤는데 저건 뭐야? 이러면 살 수도 있는 거다. 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좀 신기한 것들, 기법은 알겠는데 와 저기서 저 부분을 연결할 때 뭘 썼을까? 뭐 이런 거 있죠. 궁금하면 사봐. 근데 만들지는 않지만 보면 알잖아요. 아 이렇게 했구나. 아 똑똑한데? 이러면서 그런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 있으면은 혹시나 전 갤러스를 안 하지만 혹시나 내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아이디어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요걸 요렇게 테크닉을 이렇게 접목해서 내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워크숍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상을 만드는 기본적인 가이드를 꼭꼭 집어주는 거라고 할까? 어떤 한 가지 길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워크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셨던 분들 계속 참여하시는 이유는 저는 미리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또 질문을 하시면 바로바로 또 답이 가능한 워크숍이니까 답답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 대신 온라인의 한계는 있어요.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처럼 앞에서 직접 지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어쨌거나 본인이 해볼 수밖에 없는 온라인은 보고 본인이 해볼 수밖에 없어요. 봐서 100% 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온라인의 단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구석에서 장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자, 그래서 폼폼 쿼터리 이슈 40 워크숍 소식 전해드렸어요.